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은 기분. 저는 그걸 퇴직하고 나서야 처음 느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 올해 65입니다. 35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주말에도 골프 약속, 회식 자리, 그렇게 시간은 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 이제 좀 쉬어야지.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도 보고 산책도 하고 여행도 가야지. 그런데 그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니까요.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저는 그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채널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예능을 보다가 또 뉴스를 보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그러다 문득 거울을 봤는데 거기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더라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눈빛이 이렇게 생기 없어진 게.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길을 잃었구나. 평생 회사라는 이정표를 따라 걸어왔는데 그 이정표가 사라지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아파트 앞 공원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천천히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걸음은 느렸지만 묘하게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자기만의 리듬으로 걷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런 리듬을 찾고 싶다고,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향으로 걷고 싶다고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삶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저는 전에는 몰랐던 삶의 진짜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퇴직 후 공허함 속에서 어떻게 다시 삶의 리듬을 찾았는지,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제 마음을 지켜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길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TV를 보고 밥을 먹고 또 TV를 보고 가끔 약속이 있으면 나가지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죠. 예전 회사 동료들을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점점 그 만남도 어색해지더라고요. 다들 바쁘게 사는데 저만 시간이 남아도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요즘 많이 무기력해 보여. 그냥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좀 나가보는 게 어때? 사실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서운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쉬는 건데 왜 또 뭔가를 하라고 하는 걸까? 하지만 아내의 눈빛을 보니 그게 걱정해서 나온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산책을 해보자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큰 결심이었어요. 35년 동안 아침은 전쟁터였거든요. 서둘러 씻고 출근 준비하고 뉴스 보면서 토스트 하나 입에 물고 나가던 시간.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침을 천천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죠. 다음날 아침 알람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생의 습관이란 게 무섭더라고요. 침대에서 일어나 운동화 끈을 묶고 집을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요. 공원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체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빠르게 걷고 어떤 분들은 천천히 산책하고 계셨어요. 다들 자기만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을이었거든요.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들이 길을 뒤덮고 있었어요. 걷다 보니 호수가 나왔습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아침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런 걸 본 게 얼마만이지? 평생을 이 동네에 살면서 이 호수를 지나쳤는데 정작 제대로 본 적은 없었던 거예요. 늘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급하게 걸어가느라 주변을 볼 여유가 없었죠. 그날 아침 호수 옆 벤치에 앉아 있던 시간은 제게 특별했습니다. 오리 가족이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할머니 한 분이 아침 체조를 하시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젊은 부부가 웃으며 지나갔어요. 그 평범한 아침 풍경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나와야겠다고. 그리고 정말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갔어요. 처음에는 30분 정도 걷다가 점점 시간을 늘려 1시간씩 걷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조금씩 밝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면서 저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됐어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나무짚이 다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고 그러다 봄이 오면서 새싹이 돋아나는 걸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전에는 달력으로만 계절을 알았는데 이제는 피부로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공원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고개만 숙이다가 나중에는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말을 건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게 됐습니다. 김 선생님이라는 분은 저보다 5살 많으신데 매일 새벽 5시에 나와 1시간씩 빠르게 걷는다고 하셨어요. 10년째 그렇게 하신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돈 주고도 못 산다는 걸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죠. 그분의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침 산책은 제 삶의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작은 습관이었지만 그게 제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줬어요. 산책을 하고 나면 아침 식사가 맛있고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아침 산책을 시작하고 1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어졌어요. 산책만으로도 좋았지만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독서였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책을 좀 읽었어요. 대학 시절엔 문학작품도 탐독하고 철학책도 읽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책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업무 관련 서류나 보고서는 매일 봤지만 정작 제가 읽고 싶은 책은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은퇴하면 책 많이 읽어야지 생각만 했는데 정작 퇴직하고 나니까 뭘 읽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떤 책이 좋대? 아내는 웃으면서 도서관에 가보라고 했어요. 동네 도서관요. 사실 그 건물 앞은 수십 번도 더 지나다녔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용기를 내서 도서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책 냄새가 났고요.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걷는데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이런 공간이 우리 동네에 있었다니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후회가 됐습니다. 한참을 서가 사이를 돌아다니다가 손이 가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나이 들매 대하여 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이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본 것 같기도 했어요. 자리에 앉아 책장을 펼쳤습니다. 처음 문장부터 제 가슴을 파고들더라고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해가는 여행이다. 그날 저는 3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책 속에는 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퇴직 후 겪는 상실감,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 저만 겪는 게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을 한다는 걸 알게 되니 위로가 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도서관을 찾게 됐습니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에 가는 대신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에세이 위주로 읽다가 점점 소설도 읽고 역사책도 읽게 됐습니다. 젊었을 때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읽어보기도 했어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대학 때 읽었는데 65에 다시 읽으니 완전히 다른 책이더라고요. 같은 문장인데 다르게 느껴지는 게 신기했습니다. 독서는 저에게 생각할 거리를 줬어요. 책을 읽으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이고 못한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게 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젊었을 때 일기를 쓴 적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멈췄죠.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많아지니까 그걸 어딘가에 정리하고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책에 인상 깊었던 문장, 산책하면서 본 풍경, 그런 것들을 몇 줄씩 적었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오늘 느낀 감정, 떠오른 생각들, 과거의 기억들까지 자연스럽게 글로 흘러나왔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구나. 그냥 흘려보냈던 일상의 순간순간이 사실은 다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요. 공원에서 본 노란 은행잎, 도서관,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제 삶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제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기분이 좋고 어떤 날은 우울하고, 그런 감정의 변화에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날씨 때문일 수도 있고 아이들과의 통화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몸이 피곤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걸 인식하고 나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제 삶에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2~3번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이 작은 루틴이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쌓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아내는 제가 많이 밝아졌다고 했고, 아들은 전화할 때마다 아빠 목소리가 좋아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 회사 동료를 만났을 때도 영수 씨, 퇴직 생활 잘 적응한 것 같네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들이 참 기뻤습니다. 작은 습관의 힘이란 게 이런 거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씩 걷는 것, 일주일에 책 1권 읽는 것, 매일 밤 일기 몇 줄 쓰는 것. 그 자체로는 작아 보이지만 그게 모여서 삶을 바꿉니다. 저는 그걸 몸소 경험했어요. 작은 습관들로 일상의 리듬을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손주들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퇴직하고 나서 가족 관계가 조금 어색해졌었어요. 전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거든요.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 보는 정도였죠. 그러다 퇴직하고 갑자기 시간이 생기니까 오히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도 저도 서로 어색했습니다. 그날 주말 아내와 함께 아들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6살 손녀가 달려와 안기더라고요. 할아버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청량했는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손주들은 제게 그림을 보여주고 만든 레고 작품을 자랑하고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졸랐습니다. 저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줬어요.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아이들 등원을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공원에 가서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지로서는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할아버지로서는 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뭐 하고 놀았어? 저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개울에서 물장난 치던 이야기, 동네 친구들과 숨바꼭질하던 이야기. 말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런 기억들이 내 안에 살아 있었구나. 바쁘게 살면서 잊고 있었던 소중한 기억들이요. 가족과의 시간 외에도 저는 오랜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게 됐습니다. 대학 동창 중에 박 선생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가면서 연락이 뜸했는데 우연히 도서관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 깜짝 놀라 반가워하며 커피를 마시러 갔죠. 박 선생도 저처럼 최근에 퇴직했다고 했어요. 그 친구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날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퇴직 후의 삶에 대해, 건강에 대해, 가족에 대해.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친구는 젊었을 때와는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 박 선생과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 등산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산은 아니고 동네 뒷산을 천천히 오르는 정도였어요. 산에 오르면서 땀을 흘리고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함께 보고 내려와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또 다른 친구들도 만나게 됐어요. 같은 시간에 자주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오르게 됐죠.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퇴직 후 건강 관리를 위해 산을 찾는 분들이었어요. 이렇게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구나. 아무리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도 결국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는 거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 가을 단풍이 한창일 때였어요. 등산 모임 사람들과 함께 조금 멀리 있는 산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산을 오르는데 온 산이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들 말없이 걷다가 정상 근처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런 걸 보러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닐까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거였어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게 진짜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날 하산하면서 저는 오랜만에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젊었을 때 좋아하던 트로트 한 곡을요. 옆에서 걷던 박 선생이 웃으며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는 산길을 걸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웃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알게 됐어요. 마음을 지켜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손주의 작은 손을 잡는 것, 오랜 친구와 나누는 대화, 함께 산을 오르며 나누는 웃음.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겪었던 공허함은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따뜻한 연결들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산에서 만난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 삶의 이유가 되어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깨달음은 느리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빨리빨리 살았습니다. 빨리 출세하고, 빨리 성과를 내고, 빨리 목표를 이루려고 했죠.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퇴직하고 나서 천천히 살아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느리게 산다는 건 게으른 게 아니라 삶을 제대로 느끼는 거더라고요. 아침 산책을 할 때 저는 천천히 걷습니다. 빨리 걷는 사람들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 같아요. 어딘가를 향해 급하게 가는 모습. 하지만 저는 이제 천천히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주변을 둘러봐요.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느끼죠.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 순간을 살고 있구나.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많이 읽으려고 했습니다. 1년에 100권 읽기, 이런 목표를 세우고요.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읽습니다. 한 문장을 여러 번 읽기도 하고, 책을 덮고 한참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책이 제 안으로 스며드는 걸 느낍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나이가 든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천천히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제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을요. 젊었을 때는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걸었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승진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진짜 원한 삶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남들 눈치 볼 필요 없이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고 싶으면 하고, 책을 읽고 싶으면 읽고,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만나요.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세요? 세 번째 깨달음은 행복은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목표를 이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집을 사고, 차를 바꾸고, 그런 것들을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룰 때마다 행복은 금방 사라졌어요. 처음엔 기뻤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공허함이 찾아왔죠. 그리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달렸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좋은 문장을 읽었을 때, 손주가 웃을 때, 이런 순간순간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사라지지 않아요. 매일 새롭게 찾아옵니다. 네 번째 깨달음은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퇴직했을 때는 혼자 있는 게 편했어요. 사람 만나는 게 귀찮고 그냥 집에 있고 싶었죠. 하지만 그렇게 혼자만 있으니까 점점 외로워지더라고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대화, 등산 모임 사람들과의 교류. 이런 것들이 제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어요. 다섯 번째 깨달음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5이면 늙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 나이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어떤 할머니는 이른에 수채화를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선 하나 제대로 못 그렸는데 지금은 전시회도 하신답니다. 등산 모임의 한 선생님은 68배 처음 스마트폰을 배우셨어요. 이제는 카톡으로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신대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배우고 싶은 마음, 성장하고 싶은 마음,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깨달음은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현재를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과거를 후회했어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아내에게 더 잘해줄 걸, 여행을 더 다닐 걸. 이런 후회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지금이 있어요. 현재가 있고 앞으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금을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지금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지금 아내를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런 깨달음들이 하루아침에 온 건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씩 삶을 살아가면서 얻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깨달음들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많이 다릅니다. 더 평온하고,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퇴직 후 겪었던 혼란과 공허함이 저에게는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쁘게만 살았을 거예요. 멈춰섰기 때문에, 길을 잃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길이 여러분에게도 맞는 길은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는 아침 산책 대신 수영을 좋아할 수 있고, 누군가는 독서 대신 그림을 그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람이니까요. 중요한 건 자기만의 리듬을 찾는 거예요. 혹시 지금 저처럼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퇴직 후, 혹은 인생의 어떤 전환점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오히려 그 혼란의 시간이 여러분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할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해보는 거예요. 10분 산책, 책 한 페이지 읽기, 일기 한 줄 쓰기. 그게 시작입니다. 둘째, 천천히 가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빨리 찾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천천히 자기 속도로 가면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속도가 있어요. 셋째, 연결되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가족에게 연락하고, 오랜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사람과의 연결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넷째, 현재를 사세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느끼는 것, 보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아침 산책을 못 나갈 수도 있고, 책을 읽다가 졸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게 삶입니다. 저는 이제 65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에. 그리고 그 하루를 제 방식대로 채워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새소리가 들려요. 커피를 내리면 고소한 향이 집 안을 가득 채웁니다. 산책을 나가면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고요. 책을 읽으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저녁에 일기를 쓰면 하루가 정리되고요. 이런 작은 것들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오면 온 집안이 떠들썩해져요. 시끄럽지만 행복합니다. 친구들과 산을 오르면 땀을 흘리지만 상쾌해요.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이게 제 삶입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충만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삶이 참 좋아요. 여러분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의 리듬을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헤맬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만의 길이 보일 거예요.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평온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제 리듬대로 살아갈 겁니다. 서두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제 속도로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나 용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의 삶, 인생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